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다녀왔습니다. 군위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은 1박 2일, 손현주의 간이역, 영화 리틀 포레스트 등의 촬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86년간 운영된 후 지난 2024년 12월부로 폐역이 된 이곳, 실제로 방문해보니 기차역 같지 않은 아담한 규모로 미니어처 모형이 있었다면 당장 구매했을 것 같은 귀여운 역이었는데요. 간이역 주변으로 실제 기차를 활용한 레일 카페,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인 혜원의 집 등이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는 기차 여행, 화본역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화본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에 위치한 간이역인데요. 산성면은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가 1191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산성면 읍내인 것 같은데요. 인구 1000명의 마을치고는 읍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주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꽤 몰리는 관광지이다 보니 마을 자체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보이고 있는 학교 건물이 있는데요. 저것도 실제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아니고 카페로 개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카페도 오늘의 코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역 바로 옆으로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주차를 하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파란색 포토 한 대가 보일 텐데요. 오른쪽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포토 주변으로도 모두 주차장이니 주차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포토 옆쪽으로 간판이 있어 한번 내려가 보았는데요. 화본마을 P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만재당이라는 카페도 보이는데요. 여기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카페가 몇 개 없을 것 같아 검색해 본 곳 중 한 곳인데요. 총 3곳의 카페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영상 초반 보여드렸던 레일 카페, 두 번째가 앞에 보이는 만재당, 마지막으로 제가 가볼 초등학교를 개조한 화본 카페입니다. 만재당 또한 비교적 신축 건물의 깔끔한 카페였으나 저는 초등학교를 개조했다는 화본 카페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만재당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 기호에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화본역으로 들어가기 전 화본역 앞에서 사진도 한 컷 찍어줬습니다. 그 옆에는 화본마을 관광 안내도가 있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1박 2일 촬영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촬영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1박 2일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역이다 보니 대합실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내부는 관광지로 꾸며놓았습니다. 방문 전 블로그 후기들을 보니 입장료 1,000원을 받는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입장료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마 역 자체가 완전히 운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대신 이렇게 귀여운 스탬프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찍어본 스탬프 중 가장 깔끔하고 귀여운 스탬프가 아니었나 합니다. 참고로 군위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합실을 지나 타는 곳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타는 곳에는 운영했을 당시 그대로의 안내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선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보통 운행을 중단하는 곳이 있으면 선로를 뜯어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은 아마 관광지로 남기기 위해 그대로 선로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안내판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선로 위 사진 촬영이나 무당 통행을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안내판을 보고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분께서 갑자기 나오셔서 선로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으니 가셔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타는 곳 뒤쪽으로 급수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급수탑은 증기 기관차가 운행할 당시에 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한때는 전국에 수십 개의 급수탑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내에 단 몇 개의 급수탑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급수탑은 높이가 25m이고 하단의 지름이 5m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라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데요. 입구에 거리가 되어 있어 못 들어가나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긴 파이프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층부에 위치한 물탱크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저장된 물을 증기기관차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동상도 있었고 역시나 내부에는 수많은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진 촬영용 삼각대와 우산은 무료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간이역을 나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람의 손을 많이 타서인지 저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져달라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계속 따라왔는데요. 저희가 화분역을 떠날 때까지 저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때깔이 좋고 통통한 것으로 봐 누군가 밥은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여운 거. 당신 몸에 대고 있어요. 옷 빨아야겠다. 오! 당신도 옷 빨아야 돼요. 고양이가 귀여워 더 놀아주고 싶었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역 바로 옆에는 레일 카페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차를 활용해 만든 카페였는데요. 내부는 음료를 주문해야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았고 충분히 매력있는 카페였으나 내부가 좁아 저희는 다른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레일 카페를 한 바퀴 둘러보고 가는데 웬걸 고양이 녀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놀아주고 다음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가자. 미안해. 우리 밥이 없어. 아쉬운지 계속해서 따라오네요. 어디가? 결국 사진 한 컷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100m 거리에 있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를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폐교된 중학교를 관광상품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었으나 유료 체험장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모습이 형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창시절과는 솔직히 좀 거리가 있었지만 저 또한 학창시절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망국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옛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했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망국기를 보기 힘든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꼬마기차 체험장이 있었는데요. 역시 평일이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대쪽 외벽에는 이렇게 과거 실제 사진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에도 전시장과 다양한 체험장들이 있었는데요. 평일이라 운영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두더지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동전이 없어 게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몇 번 두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컷 더 찍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오니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요. 추억의 화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 살짝 배를 꺼트리고 가겠습니다. 인도가 있긴 했는데요. 점심시간이다 보니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 주민들도 이쪽으로 점심을 드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마중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옛날 도시락을 파는 분식점 느낌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평일이라 그런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정보로는 평일에도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화번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봐도 경찰서 같지 않은 경찰서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서 전시장이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옛날 경찰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내부가 따뜻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요. 화번역을 둘러보시는 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몇 가지 재밌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 잘 놀다 갔습니다. 열거라. 어이없어. 화번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만났던 고양이를 다시 수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거기 있었어. 그랬어.
숨어 있었어? 너 거기서 살아? 잠시 고양이와 놀아주고 뒤쪽에 찹쌀 꽈배기 집이 있어 이쪽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꽈배기와 핫도그를 주문해서 옆에 있는 벤치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서 참지 못하고 핫도그 2개를 더 먹었습니다. 화본역 방문하시는 분들은 역 앞에 있는 꽈배기 집의 핫도그가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음 장소를 가렸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단체 관광을 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가보니 생각보다 차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10시경 도착했는데요. 시간이 좀 빨라 차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김태리가 살고 있던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화본역에서는 차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인공 혜원의 집 옆에 작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런 한적한 시골길을 조금만 따라가면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라는 안내판이 나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골길을 따라 한 바퀴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이곳이 주인공 김태리가 거주하던 집입니다. 시골의 평범한 가정집 느낌이었는데요. 오른쪽에 보니 김태리 배우가 실제로 운행했던 자전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전거들은 만지기 못하게 하는데 특이하게 이 자전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타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녹슬고 낡아서 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인지 별다른 감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에게는 추억의 장소일 수 있으나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에게는 특별히 방문할 만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명록은 하나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태리의 집보다 앞에 있는 마을길의 느낌이 더욱 좋았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한 바퀴 꼭 둘러보고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는 화본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전체를 쓰는 것은 아니었고 학교의 일부분만 카페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내부가 넓고 깔끔해서 쉬고 가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는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간단히 둘러보고 갔습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역으로 선정되었다는 화본역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크고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날씨 좋은 날 산책 겸 동네를 한 바퀴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리고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